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 무기 밀매상도 현재 계속 번성하고 있는데, 사실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최대 무기 공급원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미국과 영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마지막으로 중국 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요, 바로 UN 상임안전보장이사 회원국들이기도 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로드 오브 워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공급을 하는 나라 미국, 그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가장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무기를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한다. 그중 가장 큰 회사가 바로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록히드 마틴에 대한 이야기를 기준으로 군산 복합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우방국가인 한국은 이 록히드 마틴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파장을 일으켰던 그 사드 배치, 그리고 F-35A의 도입, 그 중심에 있었던 업체가 바로 이 록히드 마틴이라는 기업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그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민감했지, 이 사드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이걸 납품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가 한국을 방어해야만 한다, 이제 북한으로부터 방어해야만 한다, 이런 명목으로 바로 미국 정부의 돈으로 일단 사드를 구입해서요, 한국에 이것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사는요, 재고로 남은 사드를 일단 소진시킨 걸로 상당한 이득을 봤죠. 지금 보시다시피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현재 평화 모드로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사드 배치를 어거지로 감행을 했던 이 트럼프 때문에 현재 한국은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이러한 압박을 엄청나게 지금 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죠. 더군다나 트럼프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 사드를 배치시켜 놓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부담금까지 한국 정부에게 내놓으라고 지금 울음장을 놓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록히드 마틴의 이익과 트럼프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은요, 완전 철저하게 저들에 의해서 이용당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저놈들이 저런 장난을 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열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친중 세력이니 좌빨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또 여전히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세뇌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배치한 것이 더 합당한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 사드가 요격할 수가 없어요. 거의 힘들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더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표적하기 위해서 더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드는 바로 한반도 방어하는 매우 동떨어진 그러한 무기 시스템이라는 거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되었고, 이는 곧 록히드 마틴의 엄청난 이윤으로 이게 남게 된 겁니다. 사드 배치는 결국 트럼프와 록히드 마틴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한국이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알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저놈들의 이익을 위해서 늘 희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은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자와 약자의 시각적 차이죠.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매몰차게 계속적으로 채찍만 갈 수는 없겠죠. 당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받아먹고 살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들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LCD, 조선, 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근을 줬을 때는 반드시 채찍이 날아오게 될 것이다. 그 뒤에는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저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트럼프는요, 무기 판매에 엄청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무기를 열심히 팔아야 미국에 큰 이득이 남는다는 걸 이 인간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당선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어요, 이 트럼프가. 그리고 이 대량 무기 거래를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성사를 시켰고, 미국 방위 산업체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이 트럼프가 합니다. 자, 중동의 맹주이자 미국의 우방 국가인 사우디가 무기를 왜 대량 구입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던 과거들을 보면 압니다. 왕자의 난, 그리고 이란과 예멘의 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당한 이윤, 즉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사우디와 트럼프가 또 손을 잡고 장난질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우디는 트럼프와의 대량 무기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 사람의 왕자의 난을 진압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자면 트럼프가 왕자의 난을 중재해줌으로 인해서 사우디는 바로 트럼프의 무기를 산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아름다운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방문 이전에 이미 트럼프 사위였던 바로 쿠슈너, 이 사람과 모종의 거래를 미리 했던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빈 살만 왕세자는 쿠슈너와는 매우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우디의 무기 거래에 젖줄을 튼 사람은 바로 트럼프라기보다는 바로 이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이러한 모든 계획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 역시도 바로 이 사우디, 상당히 냄새나는 새끼들이에요. 예? 결국 미국과 사우디가 한패가 돼가지고 중동에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면 바로 이 사우디와 미국이 이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IS에 자금을 조달했다든지, 아니면 리비아 전쟁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싸움인데 이들 사이에게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했던, 이러한 역할을 했던 곳도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전쟁은 바로 사우디와 미국의 엄청난 실리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또 현재 중동에서 열심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전쟁들 역시도 미국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모가 됩니다. 사우디 역시도 미국의 젖줄을 쳐먹고 이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의 개란 이야기죠. 서로 싸우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무기를 아무런 양심 없이 만들고 있는 새끼들, 바로 미국 메릴랜드주 베서스다에 위치한 로키드 마틴, 이 기업이 글로벌 군수기업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죠. 로키드 마틴이란 기업은 항공 우주 장비 및 방위 장치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미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입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 각종 군용 항공기,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로켓, MD 시스템, 군함,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의 군수품을 바로 이곳에서 개발하고 생산을 하죠. 로키드 마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임직원이 대략 13만 5천 명이 근무 중이고요. 현재 메릴린 A 휴슨이라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로 지금 눌러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의 CEO, 즉 메릴린 휴슨이 바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 3위 업체인 BAE 시스템스와 세계 4위 제네럴 다이나믹스도 여성 CEO가 활약 중입니다. 각종 로비와 뇌물사건, 남성 위주의 군 관계자들이 득실득실한 이런 군수업계에서 여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영업력을 과시할 수 있는가? 물론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아무래도 여자가 있다 보면 뭔지 더 뛰어난 영업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로키드의 주요 임직원들이 이 미 펜타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국방부죠, 이쪽 출신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곤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늘 상시적으로 이 기업과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역 군인들은 무기 개발에 현재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 자체가 뭐 이게 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것이 뭐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이 로키드 마틴의 기업이 그러니까 거의 밀리터리 기업 그리고 밀리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키드 마틴이 어느 정도 큰 기업인지 우리가 한번 수치로 예측을 해보죠. 자, 워싱턴 포스트 뉴스에 따르면요. 이 로키드 마틴의 2015년 매출이 510억 달러였습니다. 이 매출의 70%가 대정부 판매에서 나왔죠. 결국 나라가 로키드 마틴의 무기를 열심히 팔아줬다는 이야기고요. 로키드 마틴의 매출 510억 달러의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이놈들의 1년 예산보다 150억 달러 이상 많은 거고요. 볼리비아의 국내 총생산 즉 GDP죠. 이것과 엇비슷할 정도의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의 이 덩치가 기업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로키드 마틴과 이 보잉 2위를 이제 매출 2위를 차지한 기업이 보잉인데 이 두 회사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요 2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이 로키드 마틴의 반 정도 되는 이러한 매출을 올린 거죠. 그 뒤로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시언, 노스롭 그루먼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다 합쳐도 대략 1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대정부 매출은 이 모든 회사들이 합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 미국 국방부가 이 로키드 마틴의 배만 열심히 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비아냥거림도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키드 마틴의 이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 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즉 메릴린 휴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우려도 심심치 않게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방산 업체들 이러한 업체들을 움직이고 조율하는 정말 진짜 주인 과연 누구일까요?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로키드 마틴이 누구의 소유주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로키드 마틴의 소유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선 로키드 마틴의 지분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 로키드 마틴은 지분의 94%를 1624개의 기관 투자자들과 나누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분율 상위 3개 기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이 불과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분율 상위 3개 기관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일단 로키드 마틴의 근본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로키드 마틴의 주요 대주주 첫 번째로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놈들입니다. 자, 이 놈들이 16.52%를 가지고 있고 캐피탈 그룹이 8.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뱅가드 그룹이 6.71%,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블랙록이 4.80%, 웨링턴 매니지먼트가 3.30%. 어쨌든 이러한 대주주들이 지분을 10년 이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이 펀드들입니다.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는 영국의 메이 총리, 이 사람의 남편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캐피탈 그룹은 로키드 마틴 이외에도 아마존 지분을 6% 정도 가지고 있고요. 스타벅스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네요. 자,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의 지분의 대주주로 남아있는 이 기업이 바로 영국 메이 총리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이 열심히 무기를 팔고 이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 그것을 조력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원하고 있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영국이라고 보고요. 결국 영국과 미국은 먼 친척 관계 아닙니까? 자, 사우디, 중동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영국 끊없이 테러의 공포를 만들어 나갑니다.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팔고 있습니다. 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돌고 돌고 돕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돈을 나눠 갖고 이익을 버는 것이죠. 결국 저들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총알에 죽고 저들의 공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죠. 진실. 여러분들은 그 진실을 절대 TV나 미디어로는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저분한 곳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자,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 자, 이 기업이 바로 블랙록이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기업이 바로 한국항공우주, 즉 KAI, 카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A, 이거 역시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개발을 통해서 만든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의 주력 생산품인 T-50 계열은 이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 없이는 자력으로 만들 수가 없는 이러한 무기라는 거죠. 순수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의 대부분은 바로 이 록히드 마틴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2위 업체 보잉사,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휴니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지분 11.69%를 보잉이 보유했고 휴니드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주력 전투기인 F-16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D 시스템, EG 시스템, 사드, 차세대 주력기 F-35,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록히드 마틴의 제품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에 현재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다. 자, 보세요. 미국은 철진하고 자기들이 쓰지도 않는 저런 구닥다리 무기들을 한국에 팔므로 인해서 돈 벌어서 좋고, 또 저런 거 재고 안 갖고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고, 한국은 그냥 돈만 때려 부어가지고 한국 국지전에, 그 다음에 한국의 이런 전쟁에 맞지도 않는 무기들 열심히 사재껴서 돈 낭비만 하고, 결국 뭐 강매라고 저는 이걸 보고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한국이 수출 중심 국가가 된 이유도 다 박정희 씨가 그걸 만들었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미국이 박정희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한국을 키웠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왜 역사를 자꾸 왜곡하냔 말이야. 마치 한 사람이 모든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경제를 막 살린 것처럼 왜 그렇게 미화를 시키냐고. 진실도 아닌 거를. 응? 우리가 무기 사들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기가 우리 한국하고 안 맞는 무기들 겁나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판 것 중에 미국에 거 물건 사자마자 부품 단종된 거 엄청 많아요. 이런 진실들은 다 숨겨놓고 마치 뭐 전쟁에 막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아니 나쁜 거 아닙니다. 국방력 키우면 좋죠. 왜? 국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국에 맞는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잖아. 그리고 자신들 나라에서 국지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나라에 맞는 무기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뭔 개짓거리냐고. 도대체 한국 맞지도 않는 무기 열심히 사재끼고 다 그거 관리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얼마야. 손실이 얼마고.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완전 한국이 식민지라는 거야. 한국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역사 왜곡한 것도 모자라갖고 이런 것도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진실이에요. 이런 게. 자, 어쨌든 뭐 감정은 여기에서 잠깐 가라앉히도록 하고, 자, 이 록히드 마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다 글로벌 차상 운용사들이 최대 주주로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글로벌 금융자산 운용사들, 이 사람들 대부분 누구 돈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죠. 다 대부분이 유대인 자본들로 움직이는 이러한 금융사들입니다. 당연히 유대 자본가들의 거액이 바로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펀드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록히드 마틴은 바로 유대인들의 돈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 새끼들이 저런 펀드 형식으로 돈을 묻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새끼가 저 이익을 주인이 돼서 가져가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 당당하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업이었다면 왜 저렇게 숨어서까지 저렇게 꼼지락거리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돈은 벌고 싶고 욕은 먹기 싫고 이지랄 하는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네. 거지 같은 새끼들이 대놓고 모든 경제를 아장내고 있는 새끼들이 그래도 이상하게 사람 죽이는 건 좀 부끄러운가 보지?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어떤 새끼가 정확히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민족이 가져갔는지는 일단 아는 거죠. 자, 결국 이 군사 복합제 무기가 불티나게 팔려 나갈수록 바로 유대 자본가들의 이 배가 더 두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파워를 앞세워 가지고 미국의 세금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가냐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방어하는데 이러한 로비 활동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한국같이 이런 식민지 나라에다가는 쓰잘데기 없는 무기 팔아갖고 열심히 그 돈 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라 자국력, 국방력 키우고 미국 국방력 키우는데 다 투자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빈 껍데기만 처먹고 살고 있는 한국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특히 국방비 쪽으로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공짜로 방위비를 미국에게 지원받아서 좋고 미국 자국민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런 방위비를 분담해야 될 혈세를 짊어져야 돼갖고 괜히 자기들이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물어서 그 부담을 자기들이 짊어지게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쓰잘데기 없는 무기 미국에게 사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돈 주고 사서 결국 그거 살찌워서 또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또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골치 아픈 사실은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국방비를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금액만 해도 벌써 7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는 트럼프가 열심히 무기 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저 무기 열심히 팔아가지고 어떤 새끼 살찌우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 살찌우는 거야. 유대인들 살찌우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새끼가 어떻게 반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 무슨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이해를 하죠. 저 새끼 부동산 하는 놈 아닙니까? 트럼프. 예? 부동산 뭘로 해요? 다 빚으로 하는 거야. 대출 받아서. 그 빚 누가 있냐고. 저 빚쟁이라니까. 트럼프 그 빚 누가 빌려줬냔 말이지. 다 유대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빌려준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저 인간 절대 친유대인이지 반유대인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 하던 놈이 갑자기 총을 팔고 다녀. 참 이것도 참 그림 웃기긴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땅 팔던 놈이 갑자기 총을 팔아. 참. 아 이것도 웃기는 모양이긴 한데 결국은 제가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 당연히 유대 자본가들이 뭘로 가장 크게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런 새끼들은요 남의 불행을 먹고 살아야지만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악마 새끼들이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진짜 악마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저 마인드 자체가 이미 악마 새끼들이야. 예? 그리고 남의 고통을 통해서 저놈들이 돈을 벌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좋은 차 사야지 우리처럼 그런 생각으로 트는 게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한번 엄청난 빚을 나라에 떠안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요 바로 저놈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한 나라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엄청난 저놈들에게 빚을 떠안게 해주고 엄청난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과 저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다른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군산 복합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었던 진실이 뭡니까? 그렇죠.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 이 새끼들을 필두로 글로벌 군산 복합체의 대부분의 주인은 바로 유대 자본가들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펀드를 통해서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검은 돈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저런 유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기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뒤는 바로 유대 자본가들을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더 맞는 말이죠.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한국도 저놈들의 손아귀에서 이미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한국에서 지금 들여오고 있는 무기 수입 역시도 바로 로키드 마틴 위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로키드 마틴을 통해서 수입이 거의 강매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무기를 구하자면 뭐 로키드 마틴 위에서도 무기를 가져올 수는 있겠으나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제가 늘 말했죠. 왜라는 의문을 붙여야지 사람의 생각이 성장한다고. 자,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엉뚱하게 한국에게 보복을 해야만 했는지, 트럼프는 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화염과 분노 타령을 하며 북한을 자극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유대 자본가들의 돈, 이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주식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주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정답만 알려주는 맑고 깨끗한, 그 다음에 진실된 신뢰 있는 자료만 준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겠냐고요. 그렇게 저놈들은 모든 언론과 미디어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로드 오브 워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했던 가장 의미 있는 대사를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상은 따로 있다. 그건 바로 미 합중국 대통령이다. 그는 내가 1년 동안 팔아제낀 선정량보다 더 많은 양을 단 하루 만에 팔아치울 수 있다. 가끔은 자기 지문에 찍힌 총을 못 팔 때도 있다. 왜? 그는 깨끗한 대통령이고 선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자기가 대놓고 팔지 못하는 곳에다가 팔아줘야만 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날 보고 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안 됐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필요악의 존재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이분법적입니다. 즉 선은 어디까지나 항상 착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악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잘못된 선택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은요 반드시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가 반드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고 있고 공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선과 악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역할극이죠. 자, 이제 깨달으실 때가 됐죠. 세상은 영원한 선도 영원한 악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선과 필요악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 생각하는 세상을 믿으십시오. 물론 그것이 틀렸다 한다고 할지어도 어차피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